오늘은 거기 70 세율 할 차례인가요? 74페이지? 지난주에 면세 좀 하고 세율 했나요? 74페이지 했나? 안 했죠? 네, 그죠. 세율 7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작년에만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율 파트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세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이걸 먼저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가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아직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만약에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하시잖아요. 그 등기할 때 세금 뭐 냅니까? 부동산 아파트 취득해서 등기하시려면 세금 뭐 내셔야 돼요? 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등록세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등기할 때 세금 뭐 내니 그러면 등록세가 맞았는데,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세율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세금을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어요. 이때 세율이, 이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율이 2%. 그러니까 뭐 매매를 하건 상속을 받든 뭘 하든 무조건 취득세는 2%를 냈어요. 근데 등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아니에 따라 세율이 다 틀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때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 사잖아요. 매매로. 그러면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냈어요. 이게 따로 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요 두 개를 합해서 얘가 뭐라고? 취득세 이렇게 통폐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합해서 얼마? 4%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이 둘의 공적이 뭐냐면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실 게 뭐냐면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 세율은 같아요. 단지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세율은 뭐다? 과거에 취등록세가 통폐합된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세금을 취득세를 내는 거지 등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세율은 얘는 뭐라는 게요? 과거에 뭐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예요. 근데 옛날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대죠.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나가서 싸우면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나가서 만약에 누구한테 야, 너 등기할 때 세금 뭐 내니? 그러면 대부분 등록세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취득세라고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막 욕하죠. 장난하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지. 그럼 여러분이 우기죠? 취득세라고? 나 배웠다고?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요? 상대방이? 왜 취득세를 내는데 라고 설명해봐. 그러면 말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져요. 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취득세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감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죠? 좀 더 지나서 확실히 이해가 가면 그때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가서 오늘 배웠다고 누가 등록세 낸다니까 좀 무식한 옆에 취득세라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세율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인데, 자, 요 두 개가 통폐합된 거죠. 자, 그러면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승계, 그죠? 매매 등 가장 일반적인 거죠. 얘는 세율이 4%입니다. 그죠? 그리고 농지를 매매로 사면 3%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쭉 있어요. 상속받으면 2.8% 내고, 농지 상속받으면 2.3% 이런 식으로 이제 농지가 저율이죠. 그죠? 그리고 증여를 받으시면 3.5% 냅니다.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2.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얘는 1000분의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표준 세율의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지금 얘를 보시면 얘가 왜 4%겠어요? 얘는 왜 4%예요? 과거에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를 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왜 3%겠어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1%를 냈다는 얘기죠. 해서 3%가 나온 거죠. 그럼 결론, 얘네들은 지금 얘하고 얘가 합해진 거라겠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취득세가 옛날에 몇 %였다고요? 2%. 그러면 여기서 2%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왜 2.8% 했겠어요? 과거에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얼마 냈어? 0.8%를 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 빼면 걔가 과거에 등록세 세율이 된다. 왜 그런다고요?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율은, 자, 세율 나오면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어?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정은 이 표준 세율만 되고 얘는 안 돼요.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이 안 돼요. 가끔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땡 틀린 거죠. 얘는 안 되고 누구만 된다고요? 요것만 가감 조정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자, 취득세가 지금 보면 매매가, 일반 매매가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래서 4%.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면. 얼마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그죠? 그러면 가감이니까 이거의 50%면 2%잖아요. 그럼 2%를 빼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더하거나 그 얘기죠. 자, 더하면 얼마예요? 6% 빼면 2%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는 5% 하겠다, 그럼 5%, 우리는 이 3% 하겠다, 그럼 3%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가능하다. 그게 근데 누구만 된다? 표준세율만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게 뭐냐면, 주택을 유상거래를 시작하면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조심할 게 또, 여기 농지잖아요. 농지가 저율이죠. 근데 농지를 증여받으면 어떻게 해요? 농지를 증여받으면 세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농지를 증여받았어. 그럼 취득세 세율이 얼마일까요? 3.5%입니다. 3.5%. 여기 2.8% 그러면 안 돼요. 왜? 증여는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을 때만 2.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받으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뭘 받든 3.5%예요. 근데 얘네들은 농지 상속받으면 2.3%, 농지를 매매를 하면 3% 저율로 가죠. 근데 증여는 농지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또 농지 증여, 그러니까 농지에서 저율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을 만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하면 여기 세율이 낮아집니다. 어떻게? 6억 이하는 1%, 그죠? 1000분의 10 이렇게 가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이렇게 되죠. 100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율이 낮은 거죠. 6억 이하짜리 1%만 내면 돼요. 원래 매매는 몇 프로인데 4%를 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몇 %만 내면 된다? 1%, 2%, 3%. 그러니까 주택은 최대치가 3%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냐면 9억이면 이렇게 나오죠. 취득가액 9억이래요.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2% 3%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9억이 두 개 있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잘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2%.
이상이나 이하가 붙은데 여기 포함된다 했잖아요. 그죠? 초과는 9억은 포함하지 않고 9억보다 1원이라도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딱 9억은 어디에 들어가요? 2%.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번엔 딱 6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얼마일까요? 딱 6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어. 2.8%. 상속은 2.8%예요. 상속은. 금액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가만 되는 거예요. 유상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틀려요. 이게 내면 잘 틀리는 거죠. 저런 거 사실 내면은. 왜?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상속, 증여, 원시는 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매매 등 유상승계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경기가 이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매매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매매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 거래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크니까 내가 세금 부담을 줄여줄게. 대신 많이 사. 그런 얘기죠. 근데 매매를 많이 해야 경기가 부동산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요?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아버지 상속하세요. 그래요? 살 때 상속하시라고? 세금 살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매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우리 양도세 배우거든요. 양도세. 그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취득세가 낮아져서 살라고 그랬는데 파는 사람이 안 팔아. 그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같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법이 양쪽 다 개정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양도세 배울 때 우리가 세율이 양도세가 원래 1년 미만이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만 내면 돼요. 그리고 1년 넘어가면 그냥 바로 누진으로 가요. 양쪽 다 혜택을 준 거지. 그죠? 그래서 같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틀려요. 내면 뭐 이거 외운 사람이 많이 틀리죠. 더. 왜? 이거 외웠으니까 확신하는 거, 확신. 그러니까 상속 이런 거 따지도 않고 금액만 6억, 딱 6억, 여기 딱 9억, 여기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유상만 된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74페이지 표준세율 나와 있죠. 표준세율. 그래서 그 박스에 그 세율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쭉 해서 돼 있고, 우리 교재는 이제 쭉 돼 있고, 거기 밑에 보면 밑에 쪽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매매 등 이거죠? 이거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했죠?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거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6억이야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이야 1000분의 10, 9억 초과 1000분의 30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 표 바로 밑에 거기죠?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수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 어떤 사람이 집을 신축을 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려면 뭘 먼저 삽니까? 땅을 먼저 사죠. 땅을 먼저 사고 나서 거기다가 그럼 땅 살 때 취득세 내고 거기다가 주택이나 건물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얘가요, 집을 먼저 지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죠? 그 신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얘가 주택을 신축했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사게 되면 이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주택이란 개념은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주택을 먼저 짓고 나서 이 토지를 나중에 사게 되면 얘가 주택 부속 토지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원래는 매매가 4%인데 뭘로 가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1%, 2%, 3%를 적용하는 거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율을 낮추려고 어떻게 해요? 집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부속 토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집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나중에 이 부속 토지를 사게 되면 이 토지는 이 주택 유상거래세율, 즉 1%에서 3%이죠.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 매매로 가서 4% 그대로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그 밑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걔는 뭐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결국 4%로 가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76페이지 가시면 76페이지 5번에 보면 공유물의 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76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돼요. 거기 있죠? 상속 외의 무상취득 그 밖에 원인으로 한 취득의 부동산 및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뭐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예요? 집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갑을 병이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거 지분을. 그죠? 그럼 만약에 얘들이 뭐 3분의 1씩 취득했다. 지분 똑같이 3분의 1씩. 그러면 얘가 만약 취득하에 1억 2천이면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지분이니까 3분의 1씩이니까 4천에서 각각의 과표 지분대로 과세표를 나눠가지고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 자기 거 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자기 지분대로 내면 된다. 그 얘기죠. 거기다 세율을 곱해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7번에 보면 탄력세율 나오죠. 7번.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 취득의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아까 있죠? 중요한 것보다 뭐만 된다? 취득세를 큰 거 뭐? 요것만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만. 중과세율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세율만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시험에 나올 때는 부동의 취득의 세율 이렇게 안 나오고 표준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써놓으세요. 표준세율이라고. 그러니까 중과세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얘만 된다. 그죠?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세율 파트가 굉장히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거의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 아니면 특례세율이에요. 원래 얘가요 교대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28회 때 특례가 나왔었어요. 원래 29회 작년에는 얘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도 시험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과세는 거의 시험이 안 나와요. 개정되고 딱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이거. 그죠? 근데 중과세 내용이 엄청 많아요. 교재 보시면. 자, 거기 76페이지 2번에 중과세 나오죠. 박스. 그죠? 그게 이제 뒤에 설명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내용은 3월 달에 할 거예요. 내용은. 근데 오늘 공부할 것은 그 종류하고 세율을 외울 건데 수업 목적상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한 번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과세 종류하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고 가야 됩니다. 자, 5가지가 있어요. 중과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 말 그대로 사치성입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가지를 사치성 재산 그래요. 얘는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외울 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가지고 별골 오선주 이렇게 외워요. 별골 오선주. 오선주. 여자 이름이죠. 이름 오선주. 그죠? 이름은 이쁜데 선주. 착하게 생겼잖아. 선주. 그죠? 그 앞에 호가 별꿀이요. 성격 안 좋다는 얘기죠. 별골 오선주. 그죠? 별골 오선주. 이건 뭐 대한민국 공통이에요. 다 이렇게 외워요. 별골 오선주. 그죠? 별장. 꼴은 뭐예요? 골프장. 오가 뭐예요? 고급 오락장이에요. 선은 고급 선박이고 주는 고급 주택입니다. 이 5개를 뭐라고 한다? 사치성 재산 그럽니다. 사치성 재산. 이게 별골 오선주. 에? 고급 기준 여기 있어. 주택이란 게. 그게 이제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안 배워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고급 오락장이 궁금한 거죠? 고급 오락장은 그런 거예요. 카지노, 빠친코, 슬롯머신. 이거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고급 오락장은 한 번도 안 가봤다. 나이트 클럽 가봤어요? 가봤지. 나이트 지금 못 가지만. 그죠? 나이트가 대표적인 고급 오락장입니다. 나이트 클럽이요. 지금 못 가죠. 나이트 입구에서 막히니까.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다른 데 가시라고. 연식이 오바돼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죠? 참, 그게 서러운 거죠. 제가 시험 끝나고 시험 봤을 때 그때가 제가 30대 초중반 이렇게 좀 넘었을 텐데, 중반쯤 됐을 텐데, 같이 학원에 취했던 애들끼리 합격하고 나서 대전에 나이트를 갔어요. 나이트를 가서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쭉 가는데, 다 들어가는데 2명이 못 들은 거야. 우리 앉아서 이제 주문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서 나와봤더니 얘들 잡혔어. 액면이 걔가 나보다 어려요. 우리보다 어린 애들이 둘이. 근데 어린 애들인데 30 초반인데 애들이 액면이 좀 돼가지고 막 앞에서 그 기도분 애들고 막 둘이 막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증 깠는데도 안 된다는 거. 민증 깠는데도 막 거기서 걔들이 사정을 해요. 제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걔 둘이 우리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거기 어디 가면 있냐면 또 저쪽 서부터미널 쪽에 가면 호박 나이트라고 있어요. 호박 말고 그 세븐 나이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50대 막 이렇게 가신 거기 약간 연령 있으신 분들이 가는데 거기 연령제는 캬바레는 아니고 약간 나이트클럽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쭉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무사통 가죠. 우리 왜 거기가 연계잖아요. 야, 그래서 술 먹다가 춤을 추러 나갔는데 우리 같이 인터넷에 30대 중반쯤 되는 애들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술 먹다 보니까 2명이 없어졌어. 찾아보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 봤더니 앞에 스테이지에서 춤추다가 걔들 둘이 춤을 추니까 연계인 거예요. 35이면. 그러니까 막 50대 아저씨들이 거기를 3중으로 뺑 돌려가지고 얘가 못 나와. 애들 둘이. 그러니까 뺑 둘러싸가지고 춤을 추니까 나가려면 맞고 해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헤매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대. 야, 니가 여기 오니까 봐라. 아까 거기 가면 통과는 됐지만 진짜 거기 나이 드는 거 아니야. 여기 오니까 연계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막 앉았더니 부킹이 막 엄청 들은 거예요. 막 저쪽에서 막 서로 막 웨이터가 와가지고 저쪽에서 술 하신다고 막 얘들 둘한테. 그래서 내가 야, 니들 용됐다고 내 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러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어. 왜? 이쪽 가면 대우받잖아. 거기 들어가면 애들 쳐다봐. 젊은 애들이 저 늑대 아줌마들 왜 왔어 이렇게 그냥. 그 이쪽 가니까 막 연계라고 막 서로 막 그죠? 그 기억이 나네. 그죠? 나이트를 제가 많이는 안 가봤거든요. 한 30번 가봤는데 나이트 딱 끄는 이유가 나이트를 갔는데 친구들이 5명이 가는데 저한테 막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같이 갔는데 춤을 딱 추다가 친구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 나이트 추다 갑자기 춤추다 말고 날 보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막 거기서 추다 말고 인사를 막 해요. 그 어떻게 못 받았잖아요. 지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춤을 출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내려서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있는데 내 친구들이 부킹을 해보려고 한참 작전을 짜고 있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하는 바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왔잖아. 그 뒤로. 그 친구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나요? 저 새끼는 저거 막 간만에 갔는데 너 때문에 그 니네끼리 하라고 했더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나 다 나왔다니까. 아니 거기서 왜 아는 체를 해?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생가야지. 어떤 아줌마가 막, 근데 나도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는 또 막 아랑곳하고 춤을 추는 거야. 막 빨래를 얼마나 빨아야 되나. 막 춤이 이거 빨래 해서 막 신났어, 막. 내가 진짜. 그 뒤로 나이트를 안 가네요. 그 수강생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부터는. 그죠? 힘들다니까요. 어디 못 간다니까. 그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조심해야 돼요. 술 먹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저를 봤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선생님 저 봤어요. 밥 먹는 거 봤대요. 어디서요? 어디 가셨죠? 왜? 그랬더니 왜 아는지 안 했더니 저 혹시나 해서요. 제가 와이프하고 밥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조개구이 먹으러.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봤는데 왜 아는지 아니까 혹시나 해서 그랬대. 그게 더 기분 나빠. 내가 혹시 와이프 아니고 딴 사람 왔을까봐 그 얘기잖아요. 나 진짜 나이트 얘기하다 갑자기 그죠? 이게 그 고급을 하더니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트 클럽 그죠? 별장, 골프장 이 5개가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취득하면 중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세율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해서 2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중과기준세율. 자, 요게 나오면 항상 몇 퍼센트를 말하냐면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몇 프로? 2%.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중과기준세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얘가 왜 2%냐고 물어보는데
그 나한테 왜 2%냐고 따지면 어떻게 해. 법이 그렇게 만든 걸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죠? 저한테 와 따지면 안 되죠. 이걸 얘들이 규정을 한 거예요. 그냥. 왜? 잘 보세요. 이따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건 하면 2%예요. 그럼 얘는 몇 %란 얘기야? 이거에 100분의 400 얼마야? 4배잖아, 4배. 얼마야? 8%.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사면 표준세율, 이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저기다가 얼마를 더하라는 거? 8%를 더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볼게요. 별장을 매매로 샀어.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매매로 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매매니까 4%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8% 더하라는 얘기지. 그 얼마? 12%. 그 1억짜리 별장을 매매로 사면 1,200만 원 세금 내시고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이 취득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장난 아니죠? 12% 내니까. 자, 별장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상속 표준세 얼마? 2.8%죠. 그럼 얼마? 10.8%.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쵸? 그죠? 이걸 뭐 미리 썼네. 그죠? 10.8%.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 주셨죠? 지금 우리가 배운 저 세율은 과거에 취등록세 따로따로 내던 게 뭐가 된 거예요? 통폐합이 된 거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자, 그러면 개정 전에 얘들도 이제 중과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따로 냈겠죠, 얘네들을. 근데 얘가 중과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취득세만 5배 중과세 했어요. 그리고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원래가. 그러면 취득세가 5배니까 그럼 몇 %였단 얘기예요? 과거 취득세가 세율 하나밖에 없었다 했죠?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 그럼 5배면 얼마야? 10%. 그러니까 무조건요. 별걸 5선주를 취득하잖아요. 그 매매건 상속이건 무조건 몇 %를 냈어? 10%.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매매로 사면 등록세 2%를 냈었겠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개정되기에 토탈 얼마 냈었어? 12%. 그럼 지금도 몇 프로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죠. 12%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만든 거예요. 자, 얘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취득세는 몇 프로? 10%. 근데 등록세가 상속이면 옛날 등록세가 몇 프로예요? 상속이면 0.8%죠. 왜? 취득세 2%니까 빼면 0.8%가 있잖아. 저거 이해 안 가세요? 요게 취등록세 합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옛날 취득세 2% 빼면 걔가 등록세 세율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해하라.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이걸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2% 빼주면 그게 옛날 뭐라고요? 등록세 세율이라니까. 그럼 상속은 옛날 등록세가 얼마야? 0.8%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8%를 낸 거지. 이렇게 0.8%를.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 나왔어? 10.8%잖아요. 지금도 얼마 나야 돼요? 10.8%.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만든 거냐면 이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기준되는 세율이 있어야 되니까 얘들이 그냥 2%라 하기 뭐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만든 거예요. 중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해서 2%에서 지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배 해가지고 여기다 더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돼? 별꼴 5선주 5개 있고 중과세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에서 합한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 내용은 몰라도 거기까지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장이 뭐고 골프장이 막 설명이 쭉 나와요. 엄청 많아요, 양. 그래서 근데 걔는 시험에 거의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까지만 가시면 된다? 요거 종료하고 요 세율까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있어요. 같은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죠? 법인 설립. 그럴 때 법인의 본점,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둘이 과밀이죠? 자, 네 번째 써놓고 설명할게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그다음에 여기도 대도시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업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전입했다는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여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2번하고 3번은 둘 다 뭐예요? 과밀억제권역이고 여기는요 대도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 있는 2번하고 3번 그리고 뭐 4번, 5번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율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고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아요. 자, 근데요 이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수도권을 말해요. 수도권, 그죠? 그러니까 왜 수도권이 어디를 말해요?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서울, 경기, 인천. 공법 배우시면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해서 뭐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을 해석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과밀억제 권역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밀을 억제하겠다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과밀화,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뭔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지. 더 이상 개발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아예 구역을 지정한 거죠. 대표적인 서울시 전체는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살기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 뭐가 들어왔어? 공장이 들어왔는데 뭐했어? 새로 짓거나 증설, 늘어나는 걸 중과하는 거죠. 증가되는 걸 중과하겠다는 거야. 새로 지면 공장 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늘어나고 자동차 늘어나고 막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면 야 사람 늘어나면 집을 더 지으면 되고 도로가 복잡하면 도로를 넓히면 되지. 무슨 수로? 여기 여러분 이마트 앞에나 이쪽 저쪽 사거리 우평역 앞에 거기 사거리를 양쪽으로 만약에 1차선씩 넓힌다고 해보세요. 못 넓힙니다. 할 수는 있지. 근데 뭘로 주고? 도로 포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상으로 주는 거야. 보상으로. 이거 상가 다 보상해줘야 돼요. 상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 그러면 자른 다음에 여기다 베른박 이렇게 칠하고 세멘트 칠해가지고 페인트 칠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 보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성남인가에서 뭐 1.5kg인가 뭐 포장하는데 뭐 3천억 들었다는데 근데 뭐 공사비는 500억 들고 나머지는 보상비 다 보상비 토지 보상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게 하는 거야. 어떻게? 중과세 해버리는 거지 오면. 그래서 중과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어나는 걸 방지하겠다.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 아니면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무실 같이 취득하면 너도 보여주겠다. 얘도 중과세. 여기도 대도시죠. 자, 근데 이 대도시는 어디를 말하냐면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똑같이. 둘 다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있던 거고 얘는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취득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여기서 등록세는 대도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단서조항에 여기서 말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된 거고 얘가 등록세에 있다가 취득세하고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원래부터 어디 있던 거예요? 취득세 있던 거예요. 과거에 취득세. 이 세 개는. 얘만 두 개만 등록세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는 5배 중과세 하겠죠. 취득세가. 그죠? 과거에. 얘는 3배 중과세 했어요. 3배 중과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취득세 6% 내고 등록세 중과세 안 하고 등록세를 냈던 거지. 그러면 얘는 10% 냈고 그죠? 얘는 6% 냈죠. 등록세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 등록세는. 그러면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원래 취득세가 둘이 4% 차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도 몇 퍼센트 차이가 나야 돼. 똑같으려면 4%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번하고 2, 3번은 차이점 이거 하나만 차이 있어요. 요것만 100분의 200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얼마? 100분의 2배. 그럼 얘가 지금 몇 퍼센트요? 2%잖아요. 그럼 이거의 몇 배? 2배잖아. 그럼 몇 프로라는 얘기야? 4%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몇 프로 더하는데? 8%. 얘는 얼마? 4%. 둘이 몇 프로 차나요? 4%. 똑같지. 그죠? 등록세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취득세만 차이가 있었잖아요. 취득세가 얘는 옛날에 10% 냈고 얘는 6% 냈단 말이야. 그럼 둘이 몇 프로 차이 났어? 4%. 지금도 똑같아.
똑같아야 되니까 4%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고 얘가 100분의 400하면 8%가 되고 100분의 200하면 얘가 4%를 내니까 둘이 몇 프로 차이나? 4% 차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서 1번을 기억하면 2번, 3번을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100분의 400, 사치성이니까 4배 중과세고 과밀억제권은 몇 배 중과세다? 2배 중과세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번만 잘 기억하면 2번, 3번은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이는 뭐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이게 똑같아요. 보시면. 자, 개정되기 전에 얘는 몇 프로? 6%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얘가 보세요. 공장을 신설했대, 신설. 자, 신설하게 되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합니까? 원시취득인가 보존등기를 했겠죠. 그러면 얘가 취득세 6% 내고 등록세는 몇 퍼센트 냈겠어요? 원시취득이니까 얼마? 옛날 등록세 얼마 냈어? 0.8%지. 옛날 등록세 0.8%. 그죠? 0.8%를 낸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 토탈 6.8% 냈다는 얘기죠? 뭐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6.8%.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표준세율 얼마예요? 2.8%잖아요. 지금 2.8%잖아. 합한 거니까. 이건 지금 저거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헷갈려, 이게? 헷갈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냐? 알았어. 일단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가 2%에 4%니까 얼마? 4%는 얼마야? 6.8%. 똑같잖아요.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종료하고 요렇게 되고 과밀억제권역은 얘가 100분의 400인데 이 얼마? 100분의 200을 합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시험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 한 번 나왔어요. 개정되고 한 번.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표준세율에 중과하기에서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럼 뭐 고르라는 거예요? 종류, 별꼴, 오선주 고르라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5개를 써놨어요. 별꼴, 오선주하고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었어. 과밀억제권이요. 그럼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4개가 정답이었어. 그거 하나 나왔어요. 그럼 결국 뭐 고르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 중과세 골라라 그거거든, 문제를. 근데 그렇게 안 내고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된 거지. 결국 뭐 고르라는 얘기야? 사치성 재산을 고르시오. 이건데 좀 약간 어렵게 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거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2011년 이후로. 그죠, 얘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약간 복잡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하고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지금 뭐든지 복잡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그러니까 3배를 하고 그 다음 뭐요?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이 몇 프로예요? 4%를 만나고 뺀다. 이름 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시 공장법인인데 대도시 2개는 세율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복잡해도. 지금은 약간 헷갈려요. 막 근데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처음 보자마자 막 알았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 딱딱 구분됐어. 이해됐어.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 들어봐도 모르는 거지. 그죠?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자, 얘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 자, 보세요. 얘는 등록세 있던 거다 있죠, 등록세. 그죠? 그럼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취득세는 중과세되고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거고, 이 4번하고 5번은 등록세 있던 거라 했죠? 그럼 얘는 거꾸로 뭐야? 등록세는 중과세하고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했던 거예요, 4번, 5번은. 그러면요, 옛날 등록세가 3배 중과세 하나 있었거든, 3배 중과세. 그럼 얘네들은 등록세 몇 배 중과세 했다는 거예요? 3배 중과세. 그러면 공장을 신설하면 아까 등록세가 몇 퍼센트라겠죠? 원시취득이니까 0.8%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0.8%에 3배를 했던 거예요. 3배 중과세. 그 얼마예요? 38은 24, 2.4% 냈겠죠. 그리고 취득세는 중과세고 무조건 2% 하나죠. 세율이 2%. 그 얼마예요? 4.4% 냈지. 그럼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4.4%. 자, 표준세율. 자, 지금 신설하면 원시취득 표준세율이 2.8%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럼 2.8%에 몇 배? 3배죠. 여기서 안 되네.
더나 또 28 곱하기 3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38은 326, 38은 24, 8.4%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4%니까 빼기 4%. 얼마야? 4.4% 이렇게 된 거지. 4.4%. 그래서 만든 거예요, 다 이게. 그 퀴즈가 그거예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막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거지, 복잡하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이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세율로 따지면 3가지가 있다. 사치성 재산에서 여기다 100분의 400을 합하고, 과밀은 100분의 200만 합하고,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의 100분의 200에서 뺀 세율로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는 무조건 이유를 막 불문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과밀 공장, 과밀 법인, 대도시 공장, 대도시 법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 신증서로의 경우와 대도시 공장 신증서로의 경우 세율이 같다,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 그럼 갖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최소한 아무리 몰라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재 76페이지 중과세율 박스에 1, 2, 3, 4, 5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중과 기준 세율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그 별장 등의 바로 위에 중과 기준 세율은 표준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0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의 몇 퍼센트를 말한다고요? 2%를 의미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77 밑에부터 이제 별장 뒤에 넘기면 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그죠? 그 조건들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그죠?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하나 뭐 고치고 가겠습니다. 고치고, 어디를 보시냐, 고치는 게 어디를 보시냐면, 79페이지. 고치는 게 아니라 이 확정이 된 거니까 개정된 거니까 체크만 할게요. 거기 79페이지 3번에 고급 오락장 있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랬잖아요. 그 60일 체크해 놓으세요. 걔가 개정이 된 거예요. 원래 30일이었다가 바뀐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강조할 건데 개정된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그냥 60일 이렇게 해버리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개정이 된 숫자는 항상 언급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순이에요. 시험에 나올 영순이. 그죠? 올해 개정이 돼서 확정된 거니까 그걸 60일로 고쳐주시면 돼요. 60일 돼 있으니까 그 30일이 개정된 거라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야. 그러니까 개정상 밑에 있잖아요. 현행 개정안 그래가지고 그죠? 60일. 그죠? 거기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개정상에 써놓으면 더 좋죠.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숫자 바뀐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됐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81페이지 고급주택 제외에 보면 8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있죠. 거기도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60일. 이것도 같이 개정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샀어요.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그죠? 여러분 나이트 하는 건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12%를 내야 되잖아. 그럼 난 나이트 건물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난 나이트 사가지고 그 건물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근데 일단 너는 무조건 중과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래. 이건 좀 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사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뭘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면 뭘 안 하겠다는 거야.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 날짜가 며칠이라는 거예요. 60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사가지고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용도를 바꿔서 아니면 변경 공사를 착공을 시작하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날짜가 원래 30일이었는데 며칠로 바뀌었다고요? 60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30일, 60일 이래가지고 헷갈렸는데 지금은 거의 다 60일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 더 편합니다. 이 날짜. 그죠? 근데 이거 만약 틀리게 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만약에 틀리게 나면. 며칠로 나와? 30일 나와요. 그게 항상 그 개정이 되잖아요. 그 숫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시험에 틀리게 나오려면 그 개정되기 전 숫자를 꼭 써요. 40 이런 거 안 쓰고 무조건 30일 써요.
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개정되기 전 거, 그죠? 날짜. 그럼 누가 눕는 거예요? 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 중에서 이제 대충 공부하고 학원 안 다니고 이제 혼자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30일로 알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 오후 30일 이러는 거지. 죽는 거죠. 개정상은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학원에서 그분이 떨어지셨는데 공법을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공법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들었네. 가지고 혼자 공부를 했네. 근데 개정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개정사항을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원래 있던 걸 공부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게 나온 거예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 자기는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 있던 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맞췄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걔가 딱 40일이 딱 걸린 공법이 40일이 딱 걸렸는데 그게 틀려버린 거야. 하나씩 하고 과락이 됐어. 그게 잘 떨어졌어. 그래서 학원을 다시 왔어. 근데 그 얘기를 원장님이 듣고 얼마나 아유 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수업을 듣기 싫으면 동영상이라도 듣든가. 개정상은 왜냐면 공법하고 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요. 매년. 공법은요 중간에도 개정 많이 돼요. 이게 공법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공법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 세법은 오히려 한번 말일에 개정돼 버리면 거의 개정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막 중간에 막 바뀌어 버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 날고 기는 선생님도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공법하면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선생님 있어요. 그 선생님도 욕먹었잖아. 왜 욕먹어? 공법 점수 안 나왔다 욕먹은 거야. 근데 왜 선생을 욕해요? 그 사람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데 딱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인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그건 선생님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에요. 내용을. 그건 대한민국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 근데 골 때리는 건 그럼 다 떨어져야 되잖아. 붙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욕은 누가 하는 거야? 떨어진 사람이 하는 거야. 항상 떨어진 사람이. 붙은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떨어지고 나서 막 핑계댈 게 없으니까 선생 욕하는 거지. 난 세상에 강의하면서 제일 황당한 게 강의 자기 시험 떨었다고 선생 욕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선생님 강의를 잘못해가지고 막 개정된 걸 얘기 안 했는데 걔가 나왔다. 그럼 몰라요. 근데 막 강의를 자기 실컷 들어놓고 나중에 떨어지니까 저 새끼 때문에 막 욕해가면서 막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가는 학원마다 그러더라고. 지금 보니 공법선생님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죠. 지금 막 하나 가보다 다 막 공법선생님 막 있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세법을 잘하긴 잘했어. 우리는 욕 웬만하면 안 하거든 저한테는. 왜냐면 여러분 공법을 왜 욕하냐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공법이 양이 많으니까 그 2차 과목의 반 이상을 공법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안 나니까 열받는 거야. 근데 세법은 징그럽게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어렵게 나와도 자기가 공부 안 한 거다 생각하면 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선 욕을 겁내 먹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제일 안 좋은 게 공포선 같아요. 맨날 강의들하고 욕 먹지. 거기다가 맨날 개정돼가 막 다 바꿔야지 맨날 자료. 아유 무대 먹어. 불쌍하다니까 공포생들이. 그렇죠? 세법 별나. 세법은 바뀌더라. 조금만 바뀌니까 숫자 몇 개씩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마무리가 아름다워. 합격하면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어디 그쪽 서산 쪽에 강의를 하는데 거기 나는 할 수 없이 알아서 하는데 거기 졸업한 수강생이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발표 아직 안 났는데 채점에 합격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오시라고 그래가 저하고 이제 그 공부생 이재욱 교수도 이제 갔었거든요. 같이 갔어요. 접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갔어. 불러가지고 이제 뭐 고맙다고. 봐봐 합격하니까 막 고맙다고 우리 부르잖아. 와가지고 박사님 하시라고 막 일부러 갔다니까요. 그것까지 차 끌고. 그랬더니 막 무슨 그분이 그런 좀 약간 음지 쪽에 계신 분이에요. 약간 양지보다 약간 음지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 같은 거 아시죠? 무슨 가게 하는데 그런 거 하셔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하는 가게를 들고 간 거야. 아 끝내줘요. 막 방을 딱 거기서 다 돼. 막 주문이. 거기서 라면도 끓이더만요. 안주로 시키면 거기 다 돼 있어. 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예, 인덱션 돼 있어가지고 인터프로 라면 갖고 라면 갖다 주면 라면 딱 갖고 라면 딱 올려놓으면 라면 막 끓어. 그리고 그걸로 안주하는 거야. 그런 데예요. 상가봤네. 그죠? 내 돈 주고 못 가겠더라고. 그분이 자기 하는 가게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몇 명이서 술 먹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보니까 그 무슨 룸사롱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래방 비슷한데 노래방인데 거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룸으로 돼 있는데 시설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근데 일반 노래방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래요. 근데 내가 볼 때 룸사롱 아니. 룸사롱은 뭐 안 가봤는데 앉아서 이렇게 한번 가봤구나. 룸사롱 한번 앉아서 이렇게. 제 후배가 옛날에 룸사롱 간다 해가지고 그림이 자기가 뭐 한데 겹대한다 갔더니 어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갔는데 룸사롱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데래요. 근데 걔가 그거 하다 돈 잘 벌다 망했어요.
그 뭐 여자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걸렸어. 근데 그 뉴스에 나왔어. 그 뉴스에 나왔는데 보도방 나오는데 보니까 걔 가게야. 걔 문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때 한번 가봤네. 아, 그때 저도 못 봤으면 한 번도 못 가보냈어요. 높상. 그죠? 처음 가봤네요. 근데 친구끼리 가니까 그냥 술 먹는 거야. 앉아서 그냥 룸에서 말 그대로 앉아서 먹는 거야. 방에서. 그게 눈사람이더만. 방에서 그냥 술 먹는 거야. 거실 밖에서 먹느냐 안에서 먹느냐 그 차이야. 차이는 없어. 별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요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중간에서 이름 보시고 숫자 잘 고쳐주시고요. 됐죠?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87페이지 가면 4번에 세율 특례라고 나와요. 특례. 그죠? 자 이름 보세요. 특례는 어떻게 되냐면 얘죠. 얘 두 개가 있어요. 특례가 두 개가. 하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얘들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몇 퍼센트를 빼래요? 2% 빼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건데 여기서 2%를 빼라는 얘기고, 요거는 몇 퍼센트라는 얘기고 그냥 2%만 적용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개정되기 전에 취등록세를 따로 냈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취득세는 비과세였어요. 그죠? 근데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냈어. 이런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요? 이번엔 취득세는 내는데 뭘 안 내? 등록세는 안 냈던 것도 있겠죠. 비과세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얘도 비과세고 얘도 비과세, 이런 것도 있었겠죠. 자 그럼 얘가 따로따로 낼 때면 괜찮은데 얘가 뭐가 됐어? 통폐합이 돼서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이렇게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개정되기 전하고 후가 세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는 얘도 비과세고 얘도 비과세니까 둘 다 뭐 하면 돼? 비과세하면 되잖아요. 그럼 상관없는데 얘들이 문제인 거야. 왜? 얘는 하나만 비과세고 하나는 비과세가 안 돼. 그러니까 이쪽 비과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정 전하고 후가 세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얘는 취득세는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그리고 뭐만 냈어? 등록세만 냈어.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요? 과거에 등록세만 내야 되죠. 걔네가 일리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래? 2% 빼래. 여기서 2% 빼면 걔가 뭐예요? 과거 등록세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 빼주면 얘는 안 내는 거니까 결국 똑같이 등록세만 내는 꼴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뭐예요?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 냈어요. 그럼 취득세가 옛날에 몇 프로 했다고? 2%. 이거 하나만 내면 되잖아. 걔네들은 윤리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특례세율이 두 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그 세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개정이 되긴 했는데 더 중요한 건 개정되기 전하고 후 세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막 복잡하게. 원래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취득세 사치성 5배 중과세, 그다음에 뭐 과밀억자금용 3배 중과세,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뭐 통폐합되다 보니까 막 아주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자 그럼 얘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잘 알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얘는 섞어 나오니까 뻔하잖아요. 이거 해당되는 걸 골라라, 이거 아닌 걸 골라라, 그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다 모르더라도 얘는 꼭 이건 알 수 있어요. 얘. 여기에 해당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에요. 여기 뭐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 주자가 뭐라고요? 간주취득.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얘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제가 간주취득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간주취득 종류 무조건 외우라 했잖아요. 뭐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것이 간주 취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종류 4개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여기서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 이거 말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외우려면 머리 쉬나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뭘 알아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중과 기준 세대 대표적인 누구다? 간주 취득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목 변경이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목을 변경했을 때 옛날에 그러면 얘 지목 변경하면 등기합니까? 소유권 변동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던 거야. 그 대신 금액이 올라가니까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2%를 냈던 거지. 그러니까 걔는 2% 내고 등록세 안 냈으니까 지금도 몇 프로만 내야 돼? 2%. 그래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간주 취득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뭐다? 간주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했어도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되게 많이 맞출 수 있었어요. 실제 정답인 경우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욕심 부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외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기본 개념이 얘가 이래서 나왔다는 거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부적인 건 좀 그때 가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때 세율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하다 안 헷갈려요. 오히려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게 더 빠르죠. 이게 왜 그런 거구나.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세율은 어떻게 보시면 된다? 표준 세율은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표준세는 뭐라고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건데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 하나밖에 없었다? 2%. 그래서 여기서 2%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 과거의 등록세 세율이 되고 요거는 가감 조정이 되는데 그 가감 조정은 누구만 된다? 표준세율만 되고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중과세는 5가지 있는데 그 종료 외우시고 세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사치성 재산, 별골 5선 그래가지고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그러시면 되고 과밀억제권형 2개 나오면 걔는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러면 되고 대도시 이제 대도시 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 여기까지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특례세율 2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중과 기준세율의 대표 주자가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 해서 잠깐 보시면 88페이지가 중과 기준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89페이지 보시면 1번하고 2번, 3번 있죠. 그 1, 2, 3번이 그거예요. 간주취득이에요. 개수 2번 삼박장기 종류변경, 지목변경 3번 과점 주주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세 개가 간주취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걔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라. 그죠? 일단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율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부가징수 붙어보겠습니다.